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그 사람됨을 깊이 살펴야 하니 급하게 친분을 맺지 말고 천천히 그 진심을 알아가라.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지혜로운 말씀을 근거로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를 바로잡아 보겠다. 끝까지 들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올바른 인간관계의 비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외롭기도 하고 만날 사람도 줄어드니까 누구든 만나서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질 낮은 인간관계를 많이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혼자 지내는 노인들보다 2.3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정신 건강에 훨씬 낫다는 뜻이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퍼진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젊은 시절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20-30대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네트워킹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노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무작정 사람만 찾게 되는 거다. 셋째,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주변의 시선이 무분별한 만남을 부추기곤 한다. 과학이 증명한 진실. 하버드 의과대학의 80년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2-3명의 깊은 관계가 10명 이상의 얕은 관계보다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다고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 불면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들어보니 어떤가? 정약용이 200년 전에 했던 말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할까? 에너지 뱀파이어형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익 추구형 또한 피해야 한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도움이나 다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낸다. 과거 집착형 사람은 자신의 옛날 자랑만 하며 현재의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 때는 마리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이다. 경계선 무시형 사람도 있다. 당신의 개인적 공간이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한다.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계의 원칙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품질 우선 원칙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좋은 벗 하나가 나쁜 벗 10보다 낫다. 10명의 지인보다 2명의 진친구가 더 소중하다. 만남의 횟수보다는 만났을 때의 만족감을 우선해야 한다. 두 번째, 상호 존중 원칙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라.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성장 지향 원칙이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함께 있을 때 서로 발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3의 법칙을 적용해보자. 3번 만나본 후 다음을 체크해보는 것이다.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가? 대화 중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가?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가? 3가지 모두 예라면 계속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기존 관계에서도 에너지 체크를 해보자. 그 사람과 만나기 전과 후의 감정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점수가 떨어진다면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인생이 너무 짧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독서, 산책, 요리, 원예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자. 이런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고독은 나를 찾는 시간이요. 외로움은 나를 잃는 시간이다. 다시 처음 정약용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그 사람됨을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을지도 모른다. 잡초까지 모두 기르려 하면 아름다운 꽃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선별하고 정성을 쏟아야 진정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듯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와도 조급해하지 말자.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자.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보물이요.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독이다. 보물을 쌓고 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까지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